안녕하세요. 주윤박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주의 주간 이슈와 다음 주의 주요 일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기존 영상에서는 다음 주에만 있는 일정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영상부터 좀 새롭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국내 증시 매매 동향과 코스피와 코스닥 차트를 한번 체크해 볼 거고요. 지난주 한 주간 있었던 주요 이슈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주에 있을 주요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은 예정사항이기 때문에 정부나 기업의 사정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매매 동향입니다. 먼저 코스피고요. 지난주 3월 15일부터 19일간의 순매수량을 따져보겠습니다. 개인이 2조 3천억 원 들어갔고요. 외국인은 8,700억 원 나갔고 기관은 1조 4천억 원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 중에서는 지금 금융투자가 가장 많이 나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입니다. 3월 15일부터 3월 19일간 한 주간의 누적 순매수량인데요. 개인은 565억 원, 외국인은 92억 원, 기관은 629억 원으로 생각보다 코스닥에서 기관이 한 주 동안은 제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연기금이 무려 471억 원 들어왔는데요. 월요일 날 4억 원 나간 거 빼고서는 4일 연속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피의 일봉 차트입니다. 길게 설명드릴 건 없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추세만 알고 계시면 돼요. 지금 1월 11일 날, 올해 초 1월 11일 날 고점을 찍고서 이렇게 고점을 연결해 보면은 우측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랬을 때 이 우하향 추세를 깨트리는 양봉이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지금 이 우하향을 계속 저항을 맞으면서 지속적으로 오른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작년 8월에도 보시면 이렇게 고점을 찍고 이런 식의 우하향을 보여줬었죠. 그런데 이때 어땠습니까? 하락 추세를 갭으로 띄워서 넘어간 다음에 지속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은 고점을 계속 내리면서 우측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깨트리는 흐름이 나와야만이 지금의 좀 지지부진한 장이 조금은 개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꼭 양봉이 꼭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추세가 깨지는 거는 이런 박스권에서 이렇게 우측으로 횡보를 하더라도 이 우하향 추세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하방으로 가는 힘이 약해지고 있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고, 그럴 때는 당연히 상승의 기운을 조금 더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식이라는 게 절대적인 게 없으니까요. 당연히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우하향 추세선을 깨트리는 움직임이 나와야만이 좀 더 반전의 기운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지난 1월 26일에 고점을 찍고 지금 계속 우하향으로 내려오고 있죠. 이렇게 고점 추세선을 연결해 보면 정확하게 지금 고점을 찍고 저항 맞고 현재도 저항을 맞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녹색 실선은 60일 이동평균선이기 때문에 지금 60일선에 저항을 맞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이 우하락 추세를 깨트리는 움직임이 나와줘야만이 추가적인 상승을 하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하락률이 훨씬 더 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난 9월에 고점을 찍고서 이런 식으로 하향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이렇게 뚫어줬죠? 그런 다음에 이 우측 하락 추세를 타고서 살짝 내려왔지만은 결론적으로 하락 추세가 꺾이면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여기서 우측으로 횡보를 한 다음에 이렇게 들어 올린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여기서 이런 식으로 우측으로 횡보하다가 이렇게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와준다고 할 경우에는 이런 식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거나 아니면 지속적인 우측 횡보의 모습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꺾일 수도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어찌됐든 준박이 생각했을 때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의 중요한 사항은 이 우측 하락 추세를 깨트리는 움직임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수에 대한 차트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지난주 주요 이슈 체크입니다. 파월 안 믿는 시장, 국채금리 급등에 나스닥 3% 하락.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 직후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강조했지만 시장은 믿지 않는 분위기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17일 현지 시간으로 1.7%대로 급등을 했고요. 금리 상승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금리 시장 전반 금리발 파장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펀드 매니저들의 설문에서는 증시 조정을 불러올 금리 수준은 2%대라고 합니다. 즉, 이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지금 1.7%대로 급등했다라고 나스닥이 3% 하락을 했는데요. 만에 하나 이게 이제 2%대로 올라가게 된다고 할 경우에는 증시를 10% 이상 하락 조정이 될 수 있다라고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날짜 보시면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0%대였어요. 1%가 채 안 됐었는데 지금 3월 18일 기준으로 1.7%까지 올라간 겁니다. 제가 기존에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화두가 되면서 증시에 타격을 입었을 때 관련된 영상 아주 쉽게 만든 영상이 있으니까요. 이 미국 국채 금리와 주가 상승의 관계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그 영상도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할 경우 웬만해서는 우리나라도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재미난 소식이 하나 있어요. SEC 비트코인 ETF 승인 검토 중 미국 최초 ETF길 열리나 라는 제목의 기사가 어제 19일 날 올라왔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 승인 신청 접수 사실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SEC의 비트코인 ETF 승인 심사 여부는 최소 45일이 걸리며 최장 240일까지 연장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허가 시에는 미국 시장 최초로 비트코인 ETF가 상장을 하게 됩니다. 이미 있어요. 세계 최초 비트코인 ETF는 캐나다에서 상장을 했고요. 지난달 19일에 올라왔는데 첫 거래에 약 1,800억 원이 몰렸다고 합니다. 지금 원래 기존에는 이제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거부를 많이 했었는데 SEC의 새로운 위원장 게리 갠슬러는 암호화폐에 대한 미래 가능성이라든 이런 부분들을 또 수긍을 하면서 대신에 규제도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혹여라도 이게 승인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아마도 지금 현재도 비트코인이 7천만 원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1억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이게 상장이 된다고 한다면요. 2차 전지주 폭스바겐의 휘청, 중장기 영향은 제한적이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폭스바겐이 파워데이에서 각형 배터리를 탑재할 거고 공장 내재화를 선언했다라는 내용 때문에 우리 이제 국내 대표 2차 전지 3사가 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 SDI 이렇게 3사 주가가 하락을 했죠. 대신에 이 폭스바겐의 노스볼트의 양산 능력에 대해서는 아직 의구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공급의 다변화를 지켜봐야 된다는 상황입니다. 반면 유럽 생산 설비 구축 중인 국내 소재 장비 업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즉, 지금 아까 말씀드린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삼성 SDI는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한다면 그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소재와 장비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굉장히 멋있게 상장을 했지만은 하루 만에 하락 반전을 했죠. 3월 18일 시초가가 공모가 6만 5천원에 2배로 결정돼서 13만 원에 시작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상장 첫날 개시 2분 만에 상한가로 따상에 성공을 합니다. 자, 여러분 따상이라는 거는 공모가 2배의 시초가를 형성한 뒤 요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공모가의 2배 그런 다음에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것을 뜻합니다. 가격 제한폭은 말 그대로 장중의 상한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증시에서 상한가는 30%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13만 원에 시작한 주가가 30% 올라가게 되면 3만 9천이 더 붙어서 16만 9천 원에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다음 날에도 또 연이어서 상한가를 가는 거를 따상상이라고 해요. 그랬을 때 SK바이오판과 카카오게임즈가 유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전 거래일 대비 1.48% 떨어진 16만 6,5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231억 원과 297억 원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SK바이오사이언스 미래에셋대우 증권사 통해서 MTS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발생됐다고 해요. 그래서 23일까지 보상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SK바이오사이언스 등 주식을 거래하는 고객이 일시적으로 급증해 일부 MTS와 HTS 접속에 오류가 발생했다. 23일 자정까지 홈페이지 등에 접수를 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주요 일정에 앞서 오늘과 내일에 대한 주말 소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시작 예정입니다. 화이자 백신 3주 간격으로 총 2회 맞아야 하기 때문에 먼저 맞으신 분들이 이제 두 번째 접종을 받는 거예요. 도쿄올림픽 해외 관중 수용 불가 방침 정식 결정 예정입니다. 이건 무조건 결정 나겠죠. 네. 네, 새로운 국산 위성인 차세대 중형 위성 1호 발사 예정에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발사를 합니다. 일본 수도권 비상사태 해제입니다. 비상사태 다른 게 아니고 코로나로 인한 비상사태였어요. 그래서 뭐 각종 뭐 해외 입출국이라든지 규제 이런 것들을 좀 해제를 해서 완화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물론 일본도 뭐 코로나 감염자가 줄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일단은 요거를 완화 해제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본 정부에서 공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보호예수 해제 종목입니다. J-콘텐트리 197만 주, 전체 주식 수의 12%가 풀리는 거고요. 아리오는 190만 주 4.8%, BBC 30만 6천 주 5.6%, 알체라 주식 6만 주 0.4%. 네, 관련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본 새로운 국산 위성인 차세대 중형 위성 1호 발사 예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바로 오늘 날짜로 발사를 해요. 오늘 날짜로 발사를 하고 제가 영상 편집을 할 때는 이게 발사됐다는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아서 그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저궤도 실용급 위성이고요. 이제까지는 국가 주도로 위성을 개발을 했지만 민간 위성 시대의 신호탄이라는 뜻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테마에 맞춰서 그런 것들이 급등을 했던 겁니다. 만에 하나 이번 주말 오늘 발사를 했는데 뭐 중간에 날아가다 떨어졌다든지 실패한다든지 이런 소식 전해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 주가에 타격을 받을 것 같고요. 위성 발사 성공을 한다 라고 할 경우에는 급등이 나올지 아니면 재료 소멸로 또 떨어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패에 대한 경우보다도 당연히 성공한 거에 대한 경우가 그나마 더 나았다라는 거죠. 이 우주항공 테마주는요, 지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위성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 걸립니까? 그래서 한 차례 얘기가 나올 때 이렇게 그 추세를 타고서 쭉 올랐다가 한동안 또 이제 개발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조용하겠죠. 뭐 특별한 이슈가 없으니까요. 뭔가 위성을 발사하는 시기가 다가와야만 이렇게 부각이 되는 거니까 이 해당 종목들은 그러한 부분들 염두에 두고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3월 20일 월요일 주요 일정입니다. 중국 3월 대출 우대금리 발표 예정입니다. 네, 시중은행이 제시한 평균치를 토대로 발표하며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주가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이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식의 가치가 좀 메리트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라든지 여러 군데서 대출을 받았던 중소기업들, 즉 우리나라로 따지면 코스닥 같은 기업들이죠. 그런 기술 관련주들이 주가가 떨어진 이유가 대출금리가 올라가니까 납부해야 될 이자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반 개인 신용대출처럼 뭐 100만원, 1000만원, 1억 이런 단위로 받는 게 아니라 보통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수십억에서 수백억, 많게는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수천억도 대출을 받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준금리가 올라서 대출금리까지 올라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납부해야 되는 이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회사의 실적 반영을 할 때 부채에 대한 비중이 커지면서 그런 부분이 영업이익이나 이런 순이익을 깎아먹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즉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때요?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을 확정적으로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중국에서도 만약에 이 금리가 높게 책정이 될 경우에는 대출금리도 올라가겠지만은 당연히 예금이라든지 적금 이런 식으로 국채 뭐 나라에서 발행하는 국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율이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증시에서 돈이 좀 더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코로나19 1차 대형 요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예정입니다. 대형 요원이라 하면 뭐 119 구급대원이라든지 뭐 선별 진료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 이런 식으로 1차적으로 그 코로나 직접 감염자들에게 대응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백신 접종을 진행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한국전력 2분기 정기요금 발표가 있습니다.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3개월 단위로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 2분기 정기요금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고 합니다.
이제 최근에 국제유가와 LNG 가격 상승분이 반영되면서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프로포폴 의혹 관련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예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그 충수염으로 응급수술했다라고 오늘 오전에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네, 요건 뭐 어차피 어떻게 될지 뭐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엔시스 공모 청약이 있습니다. 2차전지 배터리 생산 공정별 머신 비전 검사 장비 전문 업체입니다. 태양 전지 셀 및 모듈 제조 설비 장비 사업도 영위하고 있고요. 주요 매출처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등 국내 배터리 3사입니다. 아까 제가 그 배터리 관련해서 말씀드렸을 때 배터리의 완성품을 제조하는 회사보다 최근에는 이런 소재 장비 쪽이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엔시스 종목이 배터리 소재 장비 종목으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동양 에스텍 추가 상장을 합니다. 무상증자고요. 보통주 970만 주가 상장이 되고 주당 한 주 배정입니다. 네, 보호예수 해제로는 프리시전 바이오 주식이 있고 107만 주, 대략 9.5% 정도 됩니다. 네, 3월 23일 화요일 주요 일정입니다. 애플 올해 첫 이벤트 개최입니다. 여기서 이제 신제품을 공개한다라고 해요. 뭐 아이폰이나 아이팟 관련된 내용들 나오겠죠. 일본 최대 패션 무역 전시회인 패션월드 도쿄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23일부터 25일 3일간 진행이 됩니다. 러시아 외무장관 방한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이고요. 한러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 한반도 문제, 실질 협력, 국제 현안 등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20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잠정책 발표 예정입니다. 아마도 이런 게임주가 조금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문 대통령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공개 접종 예정입니다. 이번 접종은 6월 영국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게임빌 모바일 레이싱 게임 프로젝트 카스고 글로벌 출시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출시하고 나서 뭐 구글 스토어라든지 뭐 해외에서 그러한 이제 모바일 게임 모바일 결제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뭐 이런 소식이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슈팅이 한 번씩은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거는 이제 급등하고서 지속적이 아닌 이상은 바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라이프시티 멘틱스 신규 상장 예정입니다. 디지털 헬스 기술 플랫폼, 그리고 디지털 헬스 솔루션, 디지털 치료제 등 개발 공급업체 라이프 시멘틱스가 23일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할 예정입니다. 자, 국제약품 무상증자를 합니다. 87만 5천 주고요. 주당 0.05주 배정입니다. 네, 뭐 큰 상관은 없겠네요. 보호예수 해제 종목입니다. 비나텍 188만 주 38%요. 굉장히 많죠? 이 종목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석경 AT 3만 주 0.5%, FN 리퍼블릭 535만 주 4.8%입니다. 네, 3월 24일 수요일 주요 일정입니다. 국회 본회의가 진행되는데요. 추가 경정 예산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뭐 이제 코로나로 인한 4차 지원금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질 거예요. 국내 유일 인공지능 전문 국제 전시회인 AI 엑스포 코리아가 24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뭐 AI 관련주 이런 식으로 검색해 보시면 뭐 그런 것들 알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NC소프트 리니지2M 대만 일본 서비스 시장 예정입니다. 대만과 일본 동시에 진행을 할 거고요. 1월 8일부터 대만, 일본 사전 예약을 진행 중이었고 2월 25일부터 캐릭터 및 혈맹 사전 생성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NC소프트가 지금 100만원에 가까운 주가를 만들 수 있었던 거는 리니지 M과 리니지 2M의 활약이 컸습니다. 확률형 게임에 대한 얘기들이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대만과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처럼 그게 통한다고 할 경우 NC소프트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노코 신규 상장 예정입니다. 위성통신부품 제조업체고요. 주요 고객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에어버스 DNF, 하나시스템,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있겠습니다. 자이언트 스텝도 신규 상장을 합니다. AI 기반 리얼타임 콘텐츠 솔루션 전문 업체고요. 네, 국내에서 유일하게 디즈니, 넷플릭스, TPN의 보안평가 프로그램을 모두 통과한 VFX 기업입니다. VFX 기업 말 그대로 여러분 그러한 이제 영상 CG, 그런 영상 효과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KMH 무상증자를 진행하고요. 보통주 2266만 주고 주당 한 주 배정입니다. 네, 보호예수 해제 종목입니다.
큐로 1120만 주 4.9%, 미래에셋 맵스리츠 570만 주 무려 28.3%나 되네요. 원방탱크 주식 245만 주, 훨씬 더 많습니다. 57%나 돼요. 오로스 테크놀로지 111만 주 11.9%. 이것도 상당히 많은 겁니다. 이날 수요일에는 좀 보유예수 해제 비율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이 많네요. 네, 3월 25일 목요일 주요 일정입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예정입니다. 이번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을 매매하는 거래소는 불법 의심 거래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은행과 연계해 입출금 계좌를 확보해야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때 관련 테마로서는 이제 가상화폐 테마들 있죠.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채권 포럼 개최 예정입니다. 금융투자협회는 국내외 채권 시장 전망을 살펴보고 투자 전략을 모색하는 채권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은 박태근 삼성증권 수석연구원과 문홍철 DB금융투자 파트장이 주재 발표자로 나와 각각 글로벌 및 국내 채권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 진단할 예정입니다. 도쿄올림픽 관중 수용 불가 방침 정식 결정 예정입니다. 성화봉송이 시작되는 3월 25일까지 해외 관중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식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국제올림픽위원회는 각국의 올림픽위원회와 스폰서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관전을 허용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어 조정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오위즈 PC 신작 댄디 에이스 정식 출시 예정입니다. 2D 쿼터뷰 액션 게임 댄디 에이스를 3월 20일 정식 출시할 예정이고요. 댄디 에이스는 지난 1월 진행된 비공개 테스트를 통해 이색적인 그래픽과 독특한 세계관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네, 축구 한일전 친선 경기가 있습니다. 3월 25일 일본 요코하마 닛산 스타디움에서 대한민국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과 일본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의 한일전을 벌일 예정입니다. 일본과의 친선 A매치가 열리는 것은 2011년 8월 일본 삿포로에서 맞붙은 이후 10년 만입니다. 이때 0대3으로 패했었네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꼭 이번엔 이기길 바라겠습니다. 네, 보호예수 해제 종목으로는 유일 에너테크가 있고요. 53만 주, 약 5% 정도입니다. 네, 3월 26일 금요일 주요 일정입니다. 3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NC소프트 모바일 신작 트릭스터 M 출시 예정입니다. 네, 이게 이제 신작 모바일 게임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흥행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이것도 좀 많이 사전에 홍보가 많이 됐었고 사전 예약자도 많고, 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엔텔스가 무상 증자를 진행합니다. 334만 주고요. 주당 0.5주 배정입니다. 판타지오는 변경 상장을 합니다. 주식 분할에 따른 변경 상장이고요. 보통주 7,200만 주가 3억 6천만 주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무상 증자랑 다르게 여러분이 만약에 한 주를 갖고 있었으면은 한 주의 가격이 10만 원이었다. 그러면 5주로 바뀌면서 그냥 각각 2만 원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엔코퍼레이션은 변경 상장 감자를 진행합니다. 이게 보시면은 1억 7,900만 주가 1,790만 주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로 줄어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10주를 갖고 있었으면은 한 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자라든지 뭐 증자 이런 것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주식 기초 훈련소에다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좀 정리해서 내용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호예수 해제 종목이 있습니다. 휘닉스 소재 1000만 주가 12.6%나 되네요. 이게 이제 시중이 풀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간 이슈, 주요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 하락 추세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보수적인 관점을 통해서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지수라든지 종목들 체크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에 하나라도 진행을 하신다면은 무조건 떨어졌다고 싸다고 사는 게 아니라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 위주로만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